러시아가 손 떼면 즉시 고철덩어리 중국 대국의 부상이 가짜일 수밖에 없는 결정적 증거. CSIS 보고서는 진실을 폭로합니다. 제2의 지속적인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습니다. 새로운 데이터는 항공기 국산화를 위한 중국군의 노력 이면에 숨겨진 가혹한 현실을 드러냅니다. 최근 미국은 중대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중국의 오랜 동맹국인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는 말 그대로 잠옷 차림으로 미국으로 압송되었습니다. 한편 중동에서는 중국의 이른바 긴밀한 동맹국인 이란이 미국 및 이스라엘 군과 직접적인 충돌 직전에 와 있습니다. 상황은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중국이 개입하여 대담한 성명을 발표하거나 아마도 항공모함 타격 전단 한두 개를 카리브해나 페르시아만으로 보내 존재감을 과시하고 동맹을 지원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겠지만 현실은 침묵뿐입니다. 외교부의 몇 마디 무의미한 발언을 제외하면 중국 군대는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대만 어민이나 필리핀 해양경비대 선박을 공격적으로 몰아붙이던 그 부대는 미국 군대와의 실제 대결 앞에서는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 상황은 중국의 허세 섞인 수사와 위기의 순간에 행동하지 못하는 무능력 사이의 격차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그 이유가 중국이 평화를 소중히 여기기 때문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유일한 이유는 공포입니다. 중국은 자신들의 무기, 특히 전투기 엔진이 겉보기만큼 인상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미군과의 고강도 전투에서 그들의 약점은 금세 드러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추측이 아닙니다. 2025년 10월 28일 미국에 본부를 둔 CSIS는 중국의 취약성을 폭로하는 보고서를 조용히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이 수년간 자급자족을 주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전투기들은 여전히 러시아제 엔진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보고서를 더 깊이 파고들어 해결되기는커녕 무모한 야망 때문에 더욱 악화된 중국의 군사적 결함을 파헤쳐 볼 것입니다. 이를 이해하면 왜 중국이 행동하기를 주저하고 방관자로 남아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펜타곤 보고서는 중국 항공기의 약점을 폭로합니다. 만들 수는 있지만 싸울 수는 없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차이나 파워 프로젝트의 새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4년까지 중국의 수입 군사장비 가치 중 50% 이상이 여전히 러시아제 항공기 엔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일까요? 전적으로 그렇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더 자세히 분석한 결과 2017년에 수입된 엔진 수는 100대 미만이었습니다. 과거 데이터를 보면 2015년이 정점으로 불과 180대가 수입되었습니다. 180대의 엔진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수천 대의 항공기를 운용하는 중국 공군에게 그 숫자는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키기에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는 중국이 장기적으로 러시아에 의존할 계획이 전혀 없었음을 나타냅니다. 이 몇백 대의 엔진을 구매한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첫째, 러시아의 설계를 배우기 위한 역설계, 둘째, 국내 생산이 따라잡을 때까지 운용을 유지하기 위한 임시 방편입니다. 비록 우리가 중국산 엔진이 수명이 짧고 반응이 느리며 고장률이 높다고 자주 비판하지만 우리가 인정해야 할 더 놀라운 현실이 있습니다. 중국은 지난 10년 동안 이를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구축했다는 점입니다. 품질은 여전히 미국의 40년 뒤처져 있고 미군의 엔진이 4,000시간을 비행하는 데 비해 중국 엔진은 7,000시간 비행 후 오버홀이 필요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자급자족을 달성해냈습니다. 중국의 연간 국내 항공기 엔진 생산 능력은 700대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비록 세계가 지금 중국을 완전히 고립시킨다 해도 그들의 항공기가 F-12만큼 빠르지 않고 F-35만큼 오래 버티지 못할지언정 그들은 일회용 유닛을 지속적으로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품질보다 수량을 우선시하는 소련식 논리입니다. 미국이 정밀 기계를 만든다면 중국은 일회용 산업 제품을 만듭니다. 평시에는 그 차이를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소모전에서 적당한 수준의 항공기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중국의 능력은 펜타곤이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부분입니다. CSIS 보고서가 중국의 기술적 낙후성을 폭로하고 있지만 우리는 중국의 산업적 잔인함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엄청난 낭비와 저성능을 인내력이라는 전략적 기점과 맞바꿨습니다. 이것이 기술적 우위를 만들어주지는 못할지라도 매를 견디는 능력은 그들을 강력한 상대로 만듭니다. 많은 이들이 중국 항공기 중 실제로 전투 준비가 된 항공기가 얼마나 되는지 물어왔습니다. QM 및 주요 국제기관의 광범위한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는 중국 공군을 3가지 계층으로 분류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나면 왜 펜타곤이 그들을 종이 호랑이라고 부르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일개층 퇴역 직전에 노후화된 러시아제 항공기 약 300대, Su-30MKK, Su-27J11A, J10A 모델은 구식입니다. 이 항공기들은 러시아제 AL-31 엔진용으로 설계되었으며 국산 엔진으로 교체할 수 없습니다. 러시아가 더 이상 부품을 공급하지 않기 때문에 비행 시간이 지날수록 수명은 줄어듭니다. 수리할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품을 얻기 위해 다른 기체를 뜯어 쓰는 독류 전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항공기들은 사실상 미래의 고강도 분쟁에서 제외된 상태입니다. 이계층 한계를 밀어붙이기 두려워하는 과도기적 하이브리드 항공기 약 300-400대, J소보 초기형, J소비 초기형, J센시 모델은 업그레이드가 가능하지만 성능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이 항공기들은 기체는 중국산이지만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처음에는 러시아제 부품을 장착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국산 부품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지만 필요한 개조 범위가 너무 넓어 차라리 새 비행기를 만드는 것이 더 비용 효율적입니다. 가장 당혹스러운 사례는 중국 항공모함의 주력기인 제후4보로 여전히 러시아제 엔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항공기들은 러시아제 부품이 있는 한 조심스럽게 비행하며 극한의 기동은 피할 것입니다. 세계층 선천적인 심장병을 앓고 있는 신형 국산 항공기 약 600-800대, J16 후기형 J25Y 슈시비는 자체 제작되었으나 호환성이 제한적입니다. 이 항공기들은 국산 WS-10, WS-15, WS-20 엔진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명이 짧고 FADEC의 한계로 인해 반응 속도가 느려 조종사의 수동 개입이 불가능합니다. 이는 미국이 2번의 임무를 수행할 때 중국은 1번만 수행할 수 있으며 엔진 수리 시간을 남겨두어야 하므로 실제 작전율이 절반으로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서류상으로는 1400대의 첨단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식 항공기체 성능을 내지 못하는 항공기 작전 효율이 떨어지는 항공기를 제외하면 중국 공군의 실제 전투 준비 능력은 그 숫자의 절반에도 훨씬 못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이것이 대만 해협과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행동이 되게 말뿐이고 행동은 없는 이유입니다. 그들의 전력은 거대해 보일 수 있지만 진정한 히든카드의 숫자는 예상보다 훨씬 적습니다. 우리는 방금 헬리콥터를 제외한 중국의 고정익 항공기 렐 400대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일 400대라니 이건 미국 공군과 거의 맞먹는 숫자잖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속지 마십시오. 첫째, 미국 공군 수치에는 해군 항공대가 포함되지도 않았습니다. F-35와 F-22만으로도 수와 질면에서 중국 함대를 압도합니다. 둘째, 중요한 것은 효율성입니다. 우리가 분석했듯이 Su-30과 제이울러메레 같은 중국 항공기의 상당 부분은 러시아 부품 없이는 사실상 무용지물입니다. 그리고 H-6와 같은 다른 기종들은 제1열도선 밖으로 날아가지도 못합니다. 이것을 싸움에 비유해 봅시다. 미국은 2,000명의 마이크 타이슨을 데려오는데 중국은 1,400명의 파이터를 보냅니다. 그런데 그중 300명은 목발을 짚은 노인이고 300명은 병약한 환자이며 나머지 800명은 튼튼하지만 선천적인 심장병을 앓고 있는 셈입니다. 이런 상태로 어떻게 싸울 수 있겠습니까? 현대전에서 품질이 수반되지 않는 숫자는 그저 날아다니는 표적 더미에 불과합니다. 또 다른 사각지대는 함재기입니다. 2024년 주하이 에어쇼에서 중국은 업그레이드된 테일 노즐을 장착한 함재기 제임스 슈빔티를 자랑스럽게 전시했습니다. 많은 군사 애호가들은 드디어 항공모함에 국산 WS-텀이 장착됐다며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렇게 화려하지 않습니다. 내부 정보에 따르면 J-15는 테스트에서 해군용 버전인 WS-10H를 사용하지만 양산 버전은 여전히 러시아제 AL-31F 엔진에 의존할 것입니다. 왜일까요? 중국 언론이 공개적으로 논의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환경 부식기입니다. 항공모함 운용 환경은 고열, 다습, 끊임없는 염분, 안개 등 세계에서 가장 가혹합니다. 과거 초기 제이프로들은 추력 부족으로 사고를 겪었는데 원인은 짠 바닷바람으로 인한 엔진 블레이드의 심각한 열부식이었고 이로 인해 성능이 급격히 저하되었습니다. 국산 WS-10H가 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주장하지만 해상에서의 신뢰성을 증명하려면 3,000전 5,000시간의 혹독한 테스트 비행이 필요합니다. 이 검증 주기는 아직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비해 러시아제 AL-31은 오래되었을지 모르지만 Su-33에서 수십 년간 사용되며 내구성이 입증되었습니다. 중국 해군에게는 가장 앞선 기술을 갖는 것보다 엔진이 고장나지 않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며 특히 4세대 항공모함이 신속하게 전투 준비를 갖춰야 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문제는 한정된 재고와 AL-31 모델의 복잡성 때문에 해군이 J5TMT를 가동하기 위해 다른 항공기 모델에서 엔진을 빌려와야 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왜 많은 J7A와 SU-30들이 고군분투하고 있는지 설명해 줍니다. 더 좋은 부품들이 전시용 기체인 J5TMT를 위해 보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파덱 결함 블레이드 부식 베어링 파손 등은 중국이 감히 언급하지 못하는 산업적 치명상입니다. 공군 전방부대의 또 다른 문제는 러시아제 엔진에 익숙한 많은 베테랑 조종사들이 정밀한 국산 WS-10B보다 투박한 러시아제 엔진을 개인적으로 선호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반직관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국산 엔진에 FAD치 장착되어 있으니 더 발전된 것이 아닌가요? 이를 이해하려면 두 가지 핵심 개념인 스로틀 응답성과 서지 내성을 도입해야 합니다. 러시아제 AL-321F에는 제어 시스템이 방기계식 반유압식이어서 구시대의 유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설계 철학은 오차에 대한 높은 허용치를 가진 소련의 투박한 미학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서지 내성은 공격적인 스로틀 조작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 조종사가 공중전 중에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 격렬하게 스로틀을 조정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러한 즉각적인 반응은 삶과 죽음이 갈리는 근접전에서 필수적입니다. 반면 국산 WS-10B는 발전된 전자장치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엔진의 최대 한계에 대한 엔지니어들의 지식 부족으로 인해 제한된 경계값 내에서 작동합니다. 엔진 정지나 서지, 엔진 털림 및 화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제어 시스템에는 전자적 잠금 장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조종사가 스로틀을 공격적으로 밀면 컴퓨터가 손상을 막기 위해 연료 흐름을 제한하여 엔진 반응이 둔하게 느껴지게 만듭니다. 초음속 공중전에서 0.5초의 지연은 적 미사일이 기체를 고정하는 데 걸리는 시간과 같습니다. 또 다른 깊은 문제는 불안정한 연소입니다. 국산 연료 분사 장치의 정밀도 불일치는 불량한 원자화를 초래하여 연소실의 고주파 진동을 일으킵니다. 엔진 손상을 피하기 위해 시스템은 최대 출력을 제한합니다. 따라서 조종사들이 애국심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싸울 때 투박하지만 신뢰할 수 있는 러시아제 엔진이 더 큰 자신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제어 시스템이 소프트웨어로 최적화될 수 있다 하더라도 재료 과학의 격차는 실질적인 산업적 열세입니다. 이것이 미국 전문가들이 중국의 엔진 기술이 여전히 미국보다 40년 뒤처져 있다고 믿는 주요 이유입니다. 웃지 못할 몇 가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첫째, 프로펠러 비교입니다. 중국의 최신 함재형 조기 경보기 KG-6100은 미국 해군의 E2 호크아이와 매우 흡사합니다. 하지만 프로펠러 날개수를 세어보면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의 E2는 8엽 프로펠러를 사용하는 반면 KG-600은 6엽만 사용합니다. 이는 재료를 아끼기 위해서가 아니라 엔진 출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KJ-600의 터보프롭 엔진은 출력대 중량비가 낮아 8엽 고효율 프로펠러를 돌릴 수 없습니다. 이는 곧바로 이륙 거리 연장과 지구력 단축으로 이어집니다. 둘째, Y27부대 C-17의 크기 차이입니다. 수송기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Y-20의 최대 이륙 중량은 220톤, 항속 거리는 7론 7,200km에 불과합니다. 반면 미국의 C-17은 최대 이륙 중량이 278톤이며 항속 거리는 12,000km입니다. 중국 공군이 C-17처럼 전 세계적인 도달 범위를 원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원합니다. 하지만 중국의 WS-TIM 엔진은 CC에 사용되는 엔진 추력의 약 70%만 낼 수 있습니다. 출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Y-20의 기체는 더 커질 수 없고 장갑차를 멀리 운송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중국 공군의 일회용 특성으로 인한 한계입니다. 셋째, 진짜 병목 현상인 단결정 블레이드와 베어링 강철입니다. 미시적인 영역에서 그 격차는 더욱 큽니다. 미국의 F-22용 F-19 엔진은 터빈 블레이드의 3세대 또는 4세대 단결정 고온 합금을 사용하며 수율은 85% 이상입니다. 중국도 유사한 DD6 합금을 개발했지만 대량 생산 수율은 여전히 60%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베어링 강철에 있습니다. 엔진의 메인 샤프트는 분당, 수만 번 회전함으로 극도로 순도 높은 강철이 필요합니다. 미국제 베어링은 불순물이 최소화되어 수명이 긴 반면 중국제 베어링은 강철 내의 작은 산화물 개입물 때문에 초 500시간 사용 후 피팅 점식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부 데이터에 따르면 특정 군부대에서 교체된 WS-10B 엔진의 34%가 베어링 문제로 고장이 났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동안 러시아제 엔진의 유사 고장률은 12%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중국 국산 엔진의 오버홀 주기가 800, 900시간에 불과한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미군은 이미 2000시간을 넘어섰고 일부 엔진은 4000시간에 달합니다. 이는 동일한 전투 효과를 유지하기 위해 중국군이 미군에 비해 2배의 예비 엔진과 2배의 군수 지원이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군사 분야가 물량 공세에 의존할 수 있다면 C919 민항기 프로젝트는 중국의 벌거벗은 임금님 상황의 진면목을 드러냅니다. 2025년 한때 유망했던 C919의 생산 능력은 급감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공급망 조정 탓으로 돌렸지만 업계 내부자들은 진짜 문제가 LEAP-1C 엔진의 공급 중단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과 프랑스의 합작사인 CFM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서방의 수출 승인이 조금만 까다로워져도 C919는 즉시 운항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중국이 자체 개발 중인 CJ1000의 엔진은 여전히 테스트 중입니다. 테스트 벤치에서는 작동할지 모르지만 인증을 받고 상업 운항을 시작하려면 적어도 5-8년은 더 걸릴 것입니다. 더욱 아이러니한 것은 중국이 러시아와 협력하여 러시아제 PD-35 엔진을 장착한 CR-9C9 광동체 항공기를 만들려 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핵심 기술 공유에 대한 러시아의 거부로 인해 프로젝트는 폐기되었습니다. 중국은 이제 스스로 엔진을 개발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고 이로 인해 광동체 항공기 프로젝트는 지연되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중국은 2인자로 남을 것입니다. 이러한 데이터와 분석을 검토한 후 우리는 중국 정부의 선전 문구를 불신을 가지고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추월을 이야기하지만 항공기 엔진은 산업기술의 결정체입니다. 이는 재료과학, 열역학 유체, 역학 정밀 제조 등 수십 가지 학문의 최첨단 지식을 필요로 합니다. 이것은 소프트웨어 개발처럼 단순히 노동 시간을 늘리거나 부동산 프로젝트처럼 서두른다고 해서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용광로에서 강철을 녹이고 터빈 블레이드를 하나하나 연마하며 수천 시간의 테스트 비행을 거쳐야 하는 진정하고 견고한 전문 지식의 축적이 필요합니다. CSIS 보고서와 펜타곤의 평가는 잔인할 정도로 진실을 폭로합니다. 중국의 공군력은 약화된 단계에 있습니다. 겉으로는 중국이 다양한 모델을 갖춘 세계 2위의 항공 함대를 자랑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고정익 항공기의 최소 3분의 1이 퇴역해야 하며 나머지는 수명이 짧아 세심한 유지 보수가 필요합니다. 만약 대만 해협에서 충돌이 발생한다면 높은 작전율은 이미 한정된 엔진 수명을 빠르게 소진시킬 것입니다. 만약 러시아가 이해관계의 변화나 전쟁의 확대로 인해 공급을 차단한다면 한때 위풍당당했던 중국의 제2식과 Y10은 활주로에 묶인 채 고철 덩어리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이른바 대국의 부상은 실제로는 누군가 먹이를 주기를 기다리는 핵심 기술 의존이라는 현실에 갇힌 종이, 호랑이일 뿐입니다. 오늘 프로그램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실에만 집중하는 직설적이고 군더더기 없는 스타일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사람이 거짓 뒤에 숨겨진 진실된 세상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다음에 뵙겠습니다.